이번에는 토기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죠. 자, 토기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게 토기. 자, 어떻게 보면 토기는 중심이라 그랬고, 그죠? 중심이라 그랬고, 어떻게 보면은 조절 기능이고, 넘겨주고, 중개하고, 중재하고, 이런 기능이라 그랬어요. 마치 여기서 하나를 딱 외워놓으세요. 토지를 중개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부동산 중개사라고 그러죠. 공인중개사, 중개사잖아요. 마치 중개사와 같이. 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뭐 하는 거죠?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임대인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은 중개사가 안 됩니다. 법적까지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딱 조율을 해서 하는 것이고, 이러죠. 임차인이 너무 지나치게 또 적게 주려고 그러면, 시세가 요즘 그런 게 아니에요. 해서 또 이렇게 조율을 하죠. 누구의 일방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중립을 지켜서 잘 거중을 할 수 있는 게, 잘 할 수 있는 게 이게 중개사라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게 어떤 거죠? 오히려 중개사들의 장난이라 그래가지고, 건물들을 오히려 가만히 있는 주인들을 꼬드긴답니다. 꼬드겨서, 더 받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오히려, 물건지를 더 이렇게 거품을 만들어낸다 그러죠.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토의 성질입니까? 아닙니까? 토의 성질을 버린 거죠. 배반한 겁니다. 그죠? 바로 이런 토라는, 물론 중개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일부입니다. 자, 그런 어떤 토의 성질을 하는데, 토의 기본 성향은 음양의 교체 수기의 중립적인 기운이라고 그랬네요. 여기에 방점인 거예요. 중립적이어야지 이것이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자, 봅니다. 여기에 이제 인묘, 이거는 뭐예요? 인묘는 목이죠. 목입니다. 그리고 사오, 이거는 뭐예요? 화죠. 자, 얘가 목 기운이 화기운으로 바로 이렇게 다 가버리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불바다가 되어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이 바로 다 건너가지 못하도록 여기 반드시 중재자, 연결자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대요? 여기서는? 토. 아니죠. 그 토인데 이게 뭐죠? 여기가 이어가는 자리야? 가수? 그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진 자리라 그랬어요. 그래, 기억나요? 안 나요? 인묘 진사옴이잖아. 이 진이라는 거야, 진. 요 진이라는 녀석이 뭐를 한다는 거예요? 얘와 요를 갖다가 연결해주는 가교역인데, 그냥 가교역만 하는 것이, 다리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고요? 조절하고 조율하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왜서 그러냐? 왜 그러하냐? 이 진 중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을이 들어있고, 또, 을이 들어있고, 개가 들어있고, 또 무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을개무라는 천간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지천간, 그래서 지장간이라 한다 그랬어요. 요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보면 봐요. 여기에서 목이 전혀, 이 목이 화로 가는 동안에 전혀 없으면은 불꽃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불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리잖아요. 그래, 이게 여기 중기 정기라 그러는데 여기 조금만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화기를, 목의 기운을 조금만 넘겨줘서 이 불이 지나치게 왕성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 전체를 다 가버리면은 큰일 나겠죠. 그죠?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토의 역할, 진의 역할이다 그랬고, 바로 마찬가지로 사오다 하면은 뭐로 넘어간다 그랬죠? 그래요. 유로 넘어간다. 신유는 뭐예요? 금기죠, 금기. 역시 마찬가지로 금기인데, 화에서 금으로 바로 가면은 금이 어떻게 될까요? 다 녹아버리겠죠. 그래서 여기를 뭘 한다 그랬죠? 가교하고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그게 뭐더라? 그래요. 이게 바로 니라는 미토라는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미토는 화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기 조금만 넘겨주는, 얘가 꺼지지 않고. 그래서 미토에는 뭐라고 들었다? 미토에는 정을기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정을기가. 그래서 정화가 여기라 그랬죠. 여기 조금만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꺼지지 않도록, 지나치게 왕성하지 않도록. 이런 기능이 다 뭐라 그래요?
토의 기능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기운과 그 다음에 뭐예요? 조절하고 완충시킨다 이 말이에요. 토의 성격을 조절하거나 완충하는 작용을 한다. 마치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지나친 뭡니까? 임대료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임차인이 지나치게 무리하게 깎아달라고 하는 것도 조절하고, 서로가 이렇게 조절하고 완충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뭐다? 토기다. 그걸 토기라고 해요. 이 만약에 토기가 없으면은 일방통행이 돼버리겠죠. 이 건물값이, 그러니까 이 임대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천정부지로 올라가 버리겠죠. 그러면은 버는 수입보다 뭐가 많아지겠어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토라는 것은 이 토의 기능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거예요?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 또 뭐라고 한다고요?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법칙과 질서를 말하는데 이런 법칙과 질서를 의미한다. 그걸 조절해줘요. 자, 그 다음에 그 토기의 어떤 물상적인 특징을 살펴보면은 하늘과 만물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가교 역할을 한다. 하늘과 만물을 역할한다. 하늘이라는 거는 천이고, 그 다음에 만물은 어디서 난다? 지라는 거. 천지. 또 천이는 다른 말로 건이라 하고, 지는 다른 말로 뭘 한다? 곤이라 한다. 즉 건과 곤의 연결하는, 자, 그래서 이 건과 곤, 천은 다시 곤이라고, 지는 곤이라는데, 그러니까 건과 곤의, 그죠? 건과 곤에 이어지는 그런 형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즉 말하면은 이 건이라는 거는 이 하늘에 풍부한 뜻, 그래가지고 하늘이 품고 있는 뜻, 지라는 것은 그 하늘에 품고 있는 뜻을 받아들이는 것 말하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천지라는 것은 이렇게 하늘과 만물을 연결하는 어떤 가교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물상적인 의미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상적. 그래서 이 흙을 다른 말로 이렇게 대지다라는 표현으로, 토를 갖다가 대지라는 표현을 쓴다. 흙을 대지라가 아니라 토를 대지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물상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 토기라는 것은 흙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토기는 흙이라는 것이 아닌데 물상적 의미로, 상징어로는 그것이 뭐라고? 토지라는 흙에 비유될 수가 있다. 흙으로 비유한다. 그건 왜? 건과 곤의 질서와 같은, 건과 곤의 연결 같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쉽게 말하면 연결해 가는, 사행을 연결해 가는 그런 역할을, 가교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마치 만물을 잉태하게 하는 대지와 같은 모습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상적으로는 이렇게 대지라는 모습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작용.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토기라는 것이 흙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토기라는 것은 중립적인 기운이고 조절하고 완충하는 마치 공인중개사와 같은 역할인데 요런 기능이에요. 그런 기능인 것이지 그 토가 흙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다만 흙이라고 물상적으로 설명은 가능하지만 토기가 흙은 아니다 이 말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작용을 봅니다. 작용은 중용지도라 그랬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중용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일방적인 편을 들게 돼버리죠. 그죠? 아까 설명했던 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 주인을 건물주를 갖다가 꼬드겨가지고 더 비싸게 해주게 돼서 거품을 만들어내. 이거는 뭐예요? 중용적이지 못한 거잖아요. 그죠?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중용지도를 지켜야 되겠고, 신중성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길러낸다. 바로 그래요. 이 토기라는 거는 어떤 절제된 미가 있는 거예요. 어느 일방을 절대로 도와주지 않아요. 인묘라는 이 목기를 사오라는 화기로 넘어갈 때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불바다가 될 것을 여기에 뭐가 있다 그랬죠? 토가 있다 그랬죠. 그 토가 뭐예요? 진토죠. 진토. 진토가 있다. 이 진토처럼 말이죠. 이 진토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길러낸다 그랬네요. 받아들이고 길러낸다. 자, 받아들이고 길러낸다라는 말은 어느 일정은 받아들이고 어느 일정은 또 뭐야?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 중에 보면 을개무가 있어서 어느 일정을 갖다가 이게 가장 왕성한 기운을 그대로 넘기지 못하니까 진 중에는 을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조금만 넘겨주고 이런 식이죠. 이 본기가 뭐냐면 이게 토예요. 요게 이제 토의 성질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지배적인 것이고 중용적인 것이다라는 거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또 길러낸다의 의미는 이걸 갖다 대지로 한번 흙으로 설명하면 이런 상의들은 여러분들이 잘 응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처음에 설명을 들을 때 토는 이런 표현을 실제로 상담으로 왔을 때 이런 표현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토의 성질을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가령 당신은 이 토기가 그릇이거나 또는 토기가 격이거나 토기가 상신일 경우, 내용물일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은 밭에다가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밭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럴 때 여러분들도 이런 스승이 하는 말을 잘 외워놓는 게 좋아요. 흉내내기라 그러죠. 그런 걸 잘 해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앵무새처럼 써먹는 거예요. 써먹다 보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가풍이라 그러잖아요. 가풍. 예, 써먹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거기다 더 보태요. 더 보태서 더 말을 더 재밌게 만들어요. 그건 여러분들 것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제자들한테 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학문은 점점 더 이렇게 익어가는 거예요. 내가 다 여러분들한테 이 많은 걸 다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서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제자들에게 또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학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토라는 설명을 할 때 나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잘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오행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일반인들은. 물상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명리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오행이 어쩌고 이렇게 하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은 또는 선생은 또는 엄마는 뭐 이런 등등으로 이렇게 호칭을 써줍니다. 하면서 밭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밭은 어떠냐? 민들레 바람에 홀씨되어. 자, 밭이라는 것은 내가 밀이나 보리나 콩이나 이런 작물만 심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밭은. 밭의 사명은 민들레 바람에 홀씨되어 날라와서 어떻게 되죠?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그래 너도 먹고 커라. 밭은 말이죠.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거를 민들레 홀씨되어 날라온 민들레를 뽑는 거는 밭이 뽑나요? 누가 뽑나요? 그 인간이 뽑는 거예요. 인간이 뽑는 거예요. 밭은 어때요? 그건 다 키우는 거예요. 다 키우는 거야. 여기 좋고 나쁨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어. 시비가 없어. 그냥 키워주는 거야. 그것만 오나요? 달래냉이 쓴바퀴까지 와요. 그래. 너들도 그러면은 그 양지바른 돌멩이 무덤들, 돌멩이 이런 울타리들 요런 데서 그냥 먹고 자라 크거라. 왜? 인간들이 거기 있는 거는 잘 안 뽑아. 그러면 그것들도 또 어떻게 해야 되죠? 흙은 먹여 키우고. 그래서 흙은 가을 되면 어떻게 되죠? 기진맥진해져. 다 뽑아먹힌 거야. 다 빨려. 그리고 잠시 또 한겨울을 눈을 뜨고 다시 또 영양을 보충을 합니다. 그리고 봄 되면 또 어떻게 돼? 또 길러냅니다. 또 오직 그래요. 바로 그와 같이 흙은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길러낸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길러내는 데는 좋고 나쁨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는 거예요. 예, 신중하고 중용을 지켜야 됩니다. 주어진 일에 대한 유지, 보존적 성향, 보수적 기질이 있다. 보존적 성향, 그렇죠. 방금 설명한 거잖아요. 나는 이게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보존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수동적이고 먹기 화기에 비해 진지성이 떨어진다는데 요게 방점이 수동적이다라는 거예요. 수동적이다. 왜 그러냐? 이걸 아까 여기서 설명한 게 거는 동이라 했고 거는 여러분들이 늘 설명했죠. 거는 동이라 했고 거는 뭐라 그랬어요?
그래요. 이거는 정이라 했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자꾸 외워놔야 돼. 거는 뭐라 그런다고요? 동이라 했고, 고는 정이라 했습니다. 고는 바로 간다는 거죠. 거는. 그죠? 바로 가는 거. 이게 동적이에요. 고는 바로 가지 않아요. 기다린다 그랬어요. 등대라 그랬어요. 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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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때가 되도록 길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때가 되도록. 등대시. 대시래. 대시. 때가 되도록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대시. 때가 되도록 기다린다. 그러니까 얘는 얘를 갖다가 지지라 그러고 흙이라 그러자 이 말이에요. 이게 정과 같은 정운동이야. 지라고 하죠. 땅은 내가 뿌려준다고 해서 하늘에서 뿌려준다고 해서 내가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져. 자, 그래서 그걸 설명을 했죠. 자, 이쪽으로 봅니다. 병이 나타났네요. 자, 이게 병해가 된 거야. 병해가 됐는데 사주에 지지해 봤더니 인이 있고 또 뭐 오화가 있고 뭐 신도 있고 뭐 자도 있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지는 여기는 뭐냐면 인중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무병갑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무병갑. 그래서 이 병화는 바로 간다 그랬죠. 바로. 그런데 요 지지 이는 요게 지지야. 지지. 이는 지지. 이는 바로 갈 수가 없어. 이는 얘 인중의 갑은 얘를 연결할 수 있어 없어요? 같지 않기 때문에 네. 연결할 수가 없죠. 자 봅니다. 요 오는 요 안에 보면 병기 정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가요 안 가요? 이게 바로 가죠. 다 그냥 지기운이니까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봐봐요. 얘는 이 갑이 오면 여기 갑이 왔을 때 비로소 뭐예요? 인중의 갑이 열려요 안 열려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이 왔으면은 요거죠. 요거 얘가 열린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기다렸다가 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무가 왔어요. 무가 그러면은 뭐가 열려요? 인중에 무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그래서 요렇게 기다린다 해서 정이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요? 기다린다 해서 정이라 그래요. 그래 정적 운동이라 그래. 동적 운동은 바로 꽂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딱 가버리는 거. 근데 반대로 여기서 신으로 와보죠. 신 중에는 뭐가 들어있다? 무임경이 들어있어. 자 병화가 왔네요. 여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얘가 연결될 게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신이나 자는 더 기다렸다가 뭐가 올 때 얘가 여기에 나타날 때 비로소 얘가 어떻게 된다? 발견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투간이라 그런다 그랬죠. 이해가시죠? 그렇게 투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지 말아야 된다. 바로 일어난다. 기다렸다 일어난다. 정적 운동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토기는 수동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능동적인 그런 반대로 능동적은 뭐예요? 천간의 활동이죠. 그죠? 거래 활동이죠. 거래 활동, 천의 활동. 수동적이라는 거는 고뇌 활동, 지혜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수동적이다 해서 이걸 지인을 갖다가 전부 다 창고로 한다 그랬어요. 그죠? 창고로 한다 그래서 고라 했고. 그죠? 그리고 뭐야? 이거는 뭐야? 전부 다 집들이에요. 예를 들어. 이 진술, 충미들은. 그래서 이걸 다 무슨 기라 그랬죠? 잡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모든 게 섞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수동적이고 목기와 화기에 비해서 진지성이 떨어진다라는데 요 말의 의미는 목기와 화기는 이렇게 분출하고 그죠? 튀어나가는 거지만 토기는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세다 보니까 이제 진지성이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자, 가정적이고 조직적이고 개혁과 의지가 좀 어떻다고? 미흡하다라고 이야기하나요? 여기 가정적이고 조직적이다라는 말은 바로 토의 성질이에요. 가정적이고 조직적이라는 것은 여기는 토의 성질이고, 다음에 뭐야? 개혁 의지가 뭐다? 미흡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왜냐? 전통적이고 고수하려고 그러고 모든 것을 포용하려고 하는 것이 토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봅니다. 토기가 많을 경우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옹고집 소리를 듣고 변화를 꺼리고 답답하고 토기가 약할 경우에는 시장만 있고 결과가 부족하다 하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다 뭐라 그랬죠? 모두가 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그것이라는 건 뭐죠? 그 능력, 즉 원령을 또는 뿌리를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졌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면 토의 성질은 신의가 있다 그랬네요. 신의가 있고 믿음과 신의 성실 관대하다 그랬네요. 자, 우리가 오덕에 있어가지고 오덕에서 뭐라 그랬죠? 그래요. 그래요. 예. 신이라 그랬어요. 자, 이는 뭐라 그랬죠? 아까 목기라 했어. 그죠? 이는 목기. 그 다음에 얘는 뭐라 그랬죠? 예, 바로 위에 있었죠. 화기라 그랬어.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토기는 신이야. 그래서 토기가 있는 거는 사람들은 중덕하고 후덕하고 신의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절대로 흙은 배신해요, 안 해요? 흙은 배신을 하지 않아요. 인간들이 그거를 쏙쏙 뼈부면하면서 배신하지, 흙은 배신을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의 격, 흙의 격인 사람들은 굉장히 그 배신을 하지를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을 보는 법칙도 내가 대인관계에서 이거는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에 가서, 그죠? 기업에 입사를 해서 또는 기업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기업 컨설팅 할 때 많은 업체들을 예를 들어 1년에 300만을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뭐를 해주죠? 입사할 때나 또는 신제품을 만들 때 이게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컨설팅이라는 건 제품과 제품의 성질에 따라서 형태나 색깔이나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명략적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임 선생이 말했지만 이번에 뭐 그 동계올림픽에서 그 모카토 금수가 나와가지고 그 아동들이 오행돌이가 뛰어나가는 걸 보고 자기는 깜짝 놀랐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바로 그거는 여러분들의 역할들이 그런 거거든요. 기업에 컨설팅을 해줄 때 인사구조, 특히 인사구조를 할 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당락을 시키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컨설팅은 당락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적재적소를 조절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 떨어뜨려 이렇게 하면 그건 월권이에요. 그렇잖아요. 인사에서 월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 역할은 뭐냐면, 저는 항상 그렇게 그걸 충실하게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뽑으려고 하는 자리가, 사람이 성적도 우수하고 모든 게 다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영업직에 능통한 사람을 갖다가 행정직에다가 배치를 한다면 그거는 오너로서 그 손해입니까? 손해가 아닙니까? 훨씬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적재적소에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작용법들이 바로 뭐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행들을 잘 이해함으로써 그걸 격과, 그러니까 그릇과 상신, 내용물, 그 내용물들을 잘 살펴서 이 사람은 이런 격이니까 이런 내용물을 다루면 좋겠구나,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300만원짜리 기업을 1년에입니다. 1년에 300만원짜리 기업을 10군데만 해도 그만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잘 겹치면 이런 내용들을, 오행의 기틀들을, 그러니까 사주를 잘 보는 것은 이제 이러한 기틀들이 잘 베이직이 잘 됨으로써 사주를 보는 것은 비법이 없고 공식이에요. 그 공식을 잘 숙지를 해서 순서를 잘 지켜서 설명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런 어떤 오행의 성격이라든가 질서라든가 특징이라든가 이런 물상적인 상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풍부하게 알고 있음으로써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봅니다. 또 토의 성질을 보면 부동산, 종교, 교육 등과 관련된 일을 했네요. 흙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흙은 보면 주로 부동산, 종교, 교육 등과 같은 이런 관련된 일이다. 왜 그러냐? 부동산은 이제 무적으로 특징이 그 자체가 흙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라는 거. 종교는 대개 보면은 토속적이다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특히 종교 중에서도 그러니까 기독교 개념 말고 불교, 그 다음에 무속, 우리 전통 종교, 그죠? 이러한, 그 다음에 이런 기공, 이런 것들은 다 토의 속도들이에요. 토의 기능이다. 그러고 다음에 교육. 왜 교육일까요? 키워내는, 육성해내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교육 등과 관련된 일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오행의 개념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사주를 볼 때 그렇게 평가를 해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격이다라고 그랬네요. 가장 이게 방점이에요. 중요한 것은 격이에요. 격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케이스라고 그랬고, 그릇이라고 그랬죠. 그 그릇과 그 격의 쓰임이라고 그랬네요. 자, 격이 있으면, 격을 그릇이라고 표현한다면, 쓰임이라는 건 그 내용물이겠죠. 그죠? 그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내용물. 그걸 우리는 상신이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쓰임을 따라 달라짐으로 격국의 조합에 따라 다르다라는 게 이게 방점이에요. 무조건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간이 예를 들어서 일간이 무토다. 자, 일간이 무토다. 일간이 무토거나 또는 뭐 기토이거나 이런 걸 가지고서 시중에서는 뭐라 하냐면 당신은 부동산이 잘 맞고 종교에 잘 맞고 교육에 잘 맞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버리면 안 된다. 이해가십니까? 이거는 일간은 뭐라 그랬죠? 기준이라고 그랬죠. 어떤 그릇인가를 변별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이게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 그릇에 그 다음에 뭐예요? 담을 내용물이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이것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것이 토기일 때, 토의 기운일 때 이 말이에요. 이해가나요? 바로 이 토기일 때 그러하다는 것이지 일간이 토이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 물론 일간이 토이고 그릇도 토이고 상신이 토의 기능이라면 더 그렇겠죠. 그러나 단순히 일간만 가지고 토이다 하면 큰일 난다.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뭐 행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방점이에요. 행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학문의 특징이죠. 행운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야. 어떤 격이 있어.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 그릇이 이 대운에서는 여기에 이 그릇에 담는 내용물이 말이죠. 내용물이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물을 담아서 썼다라는 거예요. 이 대운에서. 그런데 이 대운에 왔더니 여기가 찢어졌어요. 그냥 물이 줄줄줄 새는 거예요. 그럼에도 끝끝내 물을 담으면은 이 용도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가령 그럴 때는 이 대운에 왔을 때 줄줄줄 새는 대운에 왔을 때는 내용물을 뭘로 써야 된다? 바꾸는 거예요. 물에서. 이 물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 중에 동네명리는 오직 이걸 용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용신이다 그래서 이게 물로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틀리는 거예요. 맞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물을 비우고 이 물을 자꾸 살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주가 안 맞는다 소리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 상황은 왜 안 맞죠? 안 맞죠? 안 맞기는 거예요. 안 맞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론 자체를. 그러니까 이 물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이 대운에서는 새기 때문에 뭐 볼이나 자 콩을 담자. 그래요. 콩을. 물도 안 새고 오히려 이게 줄줄 새던 이 구멍이 뭐가 됐다? 공기통이 돼버린 거예요. 공기통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용도가 바뀌었죠. 이제 그래서 용도가 바뀌었으면 그 내용물도 뭐하? 바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이걸 가지고 쓰이는 신이다. 이런 십신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때 쓰는 말이 용신이에요. 용신. 그런데 기존에 쓰고 있는 건 일간의 내용물에 따라 가지고 무조건 그것만 계속 끊임없이 그걸 용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내가 뭐라 그랬죠? 일간 용신이라고 해서 동해 서라고가 만들어낸 명리학이에요.
정통 명령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와 같다. 그래서 행문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행문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대운에는 당신은 현재 이 대운에는 이걸 하는 게 좋겠소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다. 예를 들어서 이거 좋다고 아는데 돈도 없어. 그럼 그거 못하는 거야. 그럼에도 계속 그걸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바뀌었는 행운에 따라서, 즉 바뀐 운에 따라서 그릇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물도 바뀌어줘야 된다. 그래서 행운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토의 상호작용을 한번 보죠. 토의 상호작용. 토의 상호작용을 보면 이게 토와 목이 있네요. 토와 목의 관계를 한번 보죠. 토와 목. 토와 목의 관계를 보면 토와 목은 영농, 식물원, 공무원, 교육자, 전문직, 직장생활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이런 것 등을 여러분들이 외워놓는 거예요. 외워놓는 거. 이게 왜 그러냐? 자, 한번 조합을 한번 보죠. 토와 목을 갖다가 자, 토와 이게 토가 있고 목이 있네요. 이러면은 딱 보니까 뭐가 보이죠? 흙 위에 토와 목을 결합을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토와 목을 결합을 시켰더니 이런 모습이네요. 보이나 이제 영농, 식물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자 이런 건 뭐예요? 길러내요, 길러내지 않아요. 길러내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공무원, 교육자 이런 말이 이해돼야 안 돼요. 이런 논리가. 그리고 전문직, 직장생활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자, 잘 봐요. 토와 목이라는 말의 의미는 또 나오면 토를 격이라 하고 목을 그에 따른 내용물이다. 이게. 자, 이걸 그릇이고 이건 내용물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해봐라. 그러면은 이럴 때는 뭐냐면은 이 토가 격이고 이것이 내용물이에요. 이게 내용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릇에 이러한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게 나타나야 안 나타나. 여기 다 지금 내용물이 되니까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다. 이게 구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토가 격이다. 토가 격인데 그릇은 이게 내용물은 목이다. 이게 이제 격국용신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배웁니다. 곧 상신이라 그러고 이걸 뭐라? 격이다 그런다 그랬어요. 이게 격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럴 때는 목을 쓴다라는 거는 토가 지나치게 왕하다는 뜻이야. 아직은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이거는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곧 이해할 날이 와요. 곧 왕하다는 지나치게 왕하니까 토가 지나치게 왕하니까 이 토의 기운을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요. 뺄 때는 목극토죠. 극하면은 힘이 빠져요, 안 빠져요? 내가 막 때려. 그러면 힘이 빠져, 안 빠져? 그래, 빠져. 그러니까 뭐야? 목극토. 이 목을 쓴다라는 거야. 그래, 목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야. 이 목을 사용을 하게 돼. 요런 경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토가 지나치게 왕할 때, 이때는 뭐라? 목을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가 약한데 만약에 목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없는데 그걸 갖다 또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리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때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딱 이 그릇의 능량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해가 나요? 그릇의 능량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라.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이와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목을 써야 되니까요. 이게 목을 쓴다는 이게 힘이 너무 지나치게 강하다라는 거예요. 강하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기운을 좀 이렇게 떨어뜨려 줘야 돼. 자, 이 무슨 얘기냐면 바로 토가 지나치게 왕하거나 강할 때 뭘로 쓴다고요? 목으로서 이 기운을 설계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러한 목과 토의 기능, 토와 목의 기능을 상호작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토와 화의 관계를 본다는 거예요. 자, 토와 화의 관계. 토와 화의 관계. 자, 토와 화의 관계. 이 토와 화의 관계는 토와 화에는 화생토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좀 곱배웁니다. 이걸 인성이라 그래요.
인성. 토에게 있어서 화는 이렇게 엄마처럼 이렇게 젖을 주는 사이예요. 이게 토에 있어서 화는 퇴비라 그래요. 퇴비 또는 뭐 비료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들이 물상적 설명을 나중에 이제 정통 물상학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거예요. 정통 물상학이라는 건 기운까지 포함된 그러한 물상학을 갖다가 정통 물상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정통 물상학을 보면 이게 흙에게 이렇게 도와준다 해서 이걸 이때 흙에게 화는 퇴비라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비료라 그래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그 십신별로는 늘 인성기운이다, 인성이다라고 해요. 이거 이제 곧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니까 토에다 화를 이런 인성작용을 한다 그래가지고 고고화 또는 교육, 전통문화, 미술, 공예, 유무형 문화재, 유형무형 문화재, 그 다음에 또 수행자, 그리고 뭐야? 부동산 중개업, 건설업 등이 토와 화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같은 의미로 토와 토를 한번 만나보죠. 토에게 토를 보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에다가 토를 더한다는 거예요. 자, 보죠. 여기 토가 있어. 또 여기에 뭐가 있다고? 토가 있어. 그러면 두 개가 됐네요. 이렇게 합쳐졌으면 커졌어요, 안 커졌어요? 커진 거예요. 이런 건 뭐냐면 이게 커졌다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약할 때는 기운이 도와지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래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떤 공동의 이익, 그죠? 공동의 이익이나 또는 정당을 한번 보죠. 정당, 단체. 정당이나 단체를 한번 봅니다. 세력과 세력이 만난 거 이렇게. 세력과 세력이 만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이게 한번 비유를 해봅시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저 국민의당이라. 그죠? 이게 국민의당. 얘를 갖다 뭐를 적으면 이거 바른정당이었어요. 자, 이런 군소정당들이죠. 그죠? 이게 두 개가 합쳤네요. 그래갖고 뭐가 됐다고요? 이게 뭐가 된다고요? 무슨 바른미래당인가요? 네, 바른미래당으로 바뀌었대요. 자, 이렇게 바른미래당으로 바뀜으로써 더 뭡니까? 이 바른정당은 이게 국회에 저게 구성이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20명이 안 되니까 저게 안 됐죠. 그런데 이걸 합쳤으니까 뭐예요? 이 전체가 의석수가 되다 보니까 바른정당도 살았고 얘네들도 살았다라고 일단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당이나 단체 두 개에 이렇게 합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단점은 어떤 게 있겠죠? 그래, 두 개가 합쳐졌으니까 공동이익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공동이익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항상 어떻게 해요? 합치면은 반작용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서로 대통령 하려고 그러고 서로 대표 하려고 그러고 서로 뭐 하려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두 개를 합쳤으니까 지역구가 예를 들어서 김 선생과 임 선생님이 지역구가 같아. 근데 바른당이었고 국민당이었어. 그러면은 이제 봐요. 둘이 합쳤으면은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분란이 또 일어나겠죠.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이 항상 있는데 봅니다. 공동의 이익의 정당이나 단체 활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좋은데 반대가 돼보면은 첩첩산중과 같은 거예요. 그야말로 첩첩산중. 오히려 이렇게 붙은 것이 더 뭡니까? 어마어마한 첩첩산중과 같은 그런 형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럴 때는 보면 첩첩산중에는 누가 들어가 살죠? 되게 보면 스님들이 수행하러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수행자들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봅니다. 토와 금을 한번 보죠. 토와 금을 한번 합쳐봅니다. 토와 금을 합친다면 이 토와 금을 합쳐보는 거예요. 토와 금을 합쳐. 이 토의 성질, 그러니까 토를 예를 들어서 그릇이라고 보고 금을 뭐라고요? 내용물이라고 보라요. 내용물이다. 그러니까 토에다가 금을 갖다가 붓는다는 뜻이에요. 금을 붓는다. 이 관계는 뭐냐면 십신에서 볼 때는 이게 보면은 토생금 그래가지고 이걸 식상이라 그래요. 식신상관이라 그래요. 다음에 곧 배워 이제 식신상관 식상이라 그래요. 식상은
주로 어떤 의미냐면 이 토의 입장에서는 식상관계라는 건 뭐냐면 어떤 방향성이에요.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말해요. 내가 분출해 나가려고 하는 방향성을 말하고, 그 다음에 내가 분출해내고 나가려고 하는 방향성이다 보니까 내 의지가 안 됐을 때 나는 누구한테 기대를 하죠? 자식한테 기대를 하죠. 자식한테 어때서 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는 선생 같은 때는 제자한테 그렇게 바꿔 되겠죠. 이와 같은 거. 그러니까 이 토의 입장에서 금은 뭐냐면 자식과 같은 거예요. 금은 자식과 같은 거예요. 자식. 바로 이러한 관계적인 것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가 그릇이라면 이 금은 자식과 같은 걸 갖다가 여기다가 내용물로 갖다가 담으면 가장 이상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교육사업 그랬네. 맞아요 안 맞아요? 교육사업 같은 거. 그러니까 선생이 제자를 가리키는 거는 뭐냐면 나의 의지를 내가 펼쳐주려고 내가, 그죠? 그러니까 내가 토라면, 토의 입장이라면 토는 전달하려고 하는 기능이고 금은 그걸 받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식과 같은 거. 그와 같은 교육사업, 사회사업, 금융업, 금속계통이다. 이거는 뭐냐면 내용물이 금이기 때문에 금속 또는 금융업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이 사회사업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토의 성질이 보듬고 안고 키우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사업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또 토와 수의 관계를 봅니다. 토와 수라는 말은, 자, 다시 또 봅니다. 이 토와 수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 흙이 있고, 그죠? 흙이 있고 물이 있네요. 그 흙과 물이 합치면은 어떤가요? 흙과 물이면 질어진다. 그것도 맞아요. 질어진다. 나무가 자라기 시작한다? 그럼 좀 너무 많이 나갔고 토와 수만 생각해. 그러면 그 너무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그 전에 봤네. 질어진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어떤 거겠죠? 막는 거죠. 물을 막잖아. 물을 막는다. 물을 막습니다. 그래, 이것도 맞죠. 물을 막아. 또 어떤 게 있죠? 자, 토와 수의 관계만. 아까 여기 질어진다 그랬잖아요. 질어진다의 반대는 뭐예요? 건조? 건조는 안 되지. 적당해지겠잖아요. 그러니까 자윤이라 그래, 이걸 가지고. 자윤이라 그런다. 자윤이라. 즉, 아주 윤택하게 자양분처럼. 그렇죠. 토에게 있어서 이 물이라는 건 또 다른 의미로는 뭐예요? 아주 영양치 같은 그런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죠? 이게 자윤한다. 그래서 우리는 되게 이런 거 가지고 문전옥답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네요. 자윤의 문전옥답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렇게 돼요. 자, 봐요. 이 토의 입장에서 수는요, 토극수라고 해요. 토극수, 맞죠? 네. 자, 토극수인데, 이 토극수의 십칭은 뭐냐면, 재성이라고 해요. 재성. 자, 토에 있어서 수는 재성이라고 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토에게 있어서 물이 왔어요. 물이 왔다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재물이 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래요. 이걸 재성이라고 해요. 재성. 재성이다 보니까, 자, 여기 봅니다. 제복이 많다. 이렇게. 그러니까, 토인데 수가 너무 없어. 적어. 그러면 제복이 어떨까? 제복이 적다. 이렇게 되겠죠. 적은데, 그 수기가 오래 수기가 많아졌어. 그러면 그 사람 올해는 어떻다는 거야? 제복이 되돌아온 거죠.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제복이 사주에 없다고 해가지고 당신 제복이 없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항상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기회를 살려봐요.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근면성실하다 그랬네요. 근면성실하다. 왜? 제의 활동입니다. 재성의 활동이 뭐냐면 쟤는 근면하고 성실하고 활동적이고 이런 걸 말해요. 근면성실하고. 그리고 또 봐요. 물을 제물로 쓰는 데가 어디에 있죠? 수자원 관련은 상수도, 식수원, 그 다음에 우리가 물 사먹는데 생수 이런 게 다 뭐예요? 물을 제물로 쓰는 데죠. 그러니까 토와 수의 관계죠. 그죠? 수자원, 개발공사, 또 생수업체. 그죠?
생수업체. 또는 이런 거. 이거 뭐예요? 정수기. 이거 다 뭐예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에 컨설팅을 할 때 기준점이 그런 거예요. 사장이 일단은 그 사람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장이 토와 수의 관계에 있다. 그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벌써 이런 거 뭐예요? 이제 이해 가나요? 이쪽 정수기 사업 해라고 설명을 했다. 그럼 맞은 설명을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아주 잘한 것이다. 그러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나쁘다? 아주 높아진다. 이런 거죠. 그리고 봅니다. 그리고 개발공사, 수협, 맞죠? 네. 이 수를 제물로 쓰는 거잖아요. 그죠? 수협. 그 다음에 유통업. 마찬가지, 유통. 그 다음에 호텔, 숙박업. 계속 그런 유통, 이게 내 집에, 자, 내 흙이잖아요. 흙 위에 갖다가 이 재물들이 왔다 갔다 물길 드나들듯이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호텔, 숙박업, 이런 거. 그 다음에 가든, 조경업, 이런 것 등이 다, 모두 다 뭐다? 수, 토와 수의, 서로가 토와 수의 영향이다. 토와 수의 관계다. 자, 또 봅니다. 토는 목화금수 사행의 기운을 조절조율하여 각 오행들의 각 행들의 그 사행들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누누이 강조했죠? 그죠? 자, 진술충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죠? 자, 그 사행이다. 금수, 목화, 금수의 사행을 기운을 조절하고 조율하는, 그리고 또 질서를 유지케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토기운은 만물을 중재시키는 정신이다 그랬고, 이런 토의 성격 때문에 실제로 사람의 사주에 토가 많거나 또는 토가 격인 사람, 그러신 사람, 그런 경우는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외롭고 정신분야에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말해서 어디에 그냥 또 무속인을 한다거나 스님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뭐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토는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성질로 인해 사주에 토 기운이 많거나 또는 토가 누누이 말씀드린 격인 그러신 사람들 중 스님이나 성직자 또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건축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다. 가령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그래요. 이런 쪽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스님들이 대부분 자꾸 절을 갖다가 넓혀 가려고 그러고 땅을 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저런 경우. 이해가죠? 되게, 특히 인생 겪어봤죠. 그죠? 스님들은 자꾸 땅 살라 그래요. 왜? 그게 살 길이. 그게 자기의 기운에 있어서. 자기 기운에 있어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그러한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특히 이제 무속인들한테, 물론 돈이 없어 못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무속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내가 늘 해주는 말이 있어요. 건물 지으려고 그러지 말고, 땅 사나, 그래요. 땅을 사놓으면은 그 기운이 도래할 때 그게 돈대. 거기에다가 절 지으면은 자기가 평생 먹고 살 거고, 그 개발돼서 팔면, 거기다 임대업을 하면 그 또한 그걸로 돈 벌어. 그래서 그 땅을 사라. 땅을 사합시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자,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건물보다는 지금은 땅 사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어가 보죠. 자, 금기의 특징들이에요. 금기.